꼭꼭 감추고 싶은 탈모. 불규칙한 생활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국민 5명 중 1명은 탈모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특히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 탈모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마나 가르마 부위가 넓어지거나 하루 100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탈모는 한 번 시작되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탈모의 궁금증 자세히 풀어봅니다. 확실히 날씨가 추워지니까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머리 감고 나서 어떨 때는 깜짝 놀라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지나? 이게 계절과 탈모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탈모랑 계절은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을철이나 특히 요즘과 같이 기온이나 습도가 급격히 변하는 시기에는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빠지면 우리가 탈모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 탈모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이게 대개 환자분들이 머리가 빠지면 무조건 탈모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덜컥 겁이 나죠. 그렇죠. 하지만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50에서 70개 정도는 빠질 수가 있고요. 네. 일시적으로는 그 양이 증가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일 100개 이상이 빠진다면 네. 비정상적인 상태고 탈모를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또한 모발이 가늘어진다든지 그 밀도가 떨어지는 등의 그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국소적으로 모발이 완전히 소실되는 탈모반이 생기는 경우도 탈모의 한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변화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피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탈모하면 사실은 중년 남성을 먼저 떠올리게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탈모 환자가 많다. 실제 임상하시면서 느끼세요? 최근에는 그 탈모 인구 1000만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탈모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 2012년 한 통계에 의하면 네. 그 2007년 대비해서 2011년에 탈모 환자 수가 약 17%나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 20, 30대가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젊은 연령의 환자들이 증가했습니다. 예. 또한 남녀 비도 1.1대 1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과거 그 탈모가 그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그렇게 네. 생각되었던 것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습관 등의 변화가 오면서 젊은 연령에서 그리고 여성의 그 탈모 비율이 네.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래프에서 이렇게 꾸준히 증가한 것도 사실 심각한데 그 비율 보셨죠? 20, 30대가 거의 40%를 넘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말 지금 젊은 층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탈모 그래프를 통해서도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환자 비율도 어쨌든 우리 그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예, 거의 1.1대 1. 네. 그 유형이 남자 여자가 다른가요? 전체적으로 탈모 질환은 그 남성형,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그리고 휴지개 탈모, 흉터 형성 탈모 등이 있는데 네. 이 중에 오늘 저희들이 주로 살펴볼 남성형, 여성형 탈모는 그 중에 그 유병률이 가장 높은 탈모 질환입니다. 네. 지금 탈모의 진행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중에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 호르몬이 그 유전적 배경이 있는 사람의 모낭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모낭의 주기가 점차적으로 짧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게 되고 예. 그리고 밀도도 감소하고 탈모량은 증가하면서 계속 그 탈모가 진행된다고 보실 네. 수가 그리고 지금 있겠고요. 박혀 있는 그 깊이도 훨씬 짧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얕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길이가 주기가 짧아질수록 예. 그 성장할 수 있는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 모낭이 위치한 그 깊이도 차츰 얕아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로 인한 그 탈모의 유형이 남자와 여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탈모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네. 각각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로 부르기도 하고 안드로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통칭해서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남자 여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탈모가 진행된다. 예. 그런 그 특징이 있는데
남성형 탈모부터 그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고 또 흔하기도 하고요. 예. 예. 남성형 탈모는 특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패턴이, 한 가지는 앞 모발선이 뒤로 후퇴하는 형태, 그리고 정수리의 그 밀도가 감소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초반에는 각각의 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게 점점 진행될수록 탈모반이 서로 연결되고 결국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그 대머리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그 뒤쪽 후두부 모낭은 이 호르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탈모의 침범을 받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뒤통수에 머리 없으신 분은 잘 못 봤죠. 예. 그러니까 예, 이렇게 뭐 앞에 옆에 다 많이 빠지셔도 그래도 뒷머리가 이렇게 있어서 예, 그나마 이제 보존되는 그런 그림이 여기서도 확인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패턴이 일정하게 이렇게 좀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예. 앞서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탈모 환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젊은 층이어서 어쩌면 더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런 분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증상 들어보시죠. 한 3, 4년 정도 전부터 머리가 좀 빠진다고 생각했는데 좀 수영장에 가거나 이렇게 목욕 같은 거 하면은 물 젖으면 이제 좀 앞머리가 비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스스로 좀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베개에 그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수십 가닥씩 이렇게 있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처음에는 병원에 가는 게 좀 망설여지는 게 있기는 했습니다. 망설여지고 조금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래도 일찍 잘 찾아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그냥 화면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탈모 같지 않는데요. 근데 20대 청년이시네요. 치료를 해서 지금은 조금 호전된 상태라서 일단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예. 뭐 구별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탈모 검사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면 먼저 어떤 검사부터 받게 되죠? 우선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이제 탈모의 증상이라든지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 내력 등에 대해서 이제 환자들의 그 상태를 파악을 하게 네, 되고요. 먼저 문진부터 시작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발 견인 검사를 통해서 쉽게 빠지는 머리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모발 상태를 이렇게 잡아 관찰하게 당겨 됩니다. 보시는 거죠? 예, 쉽게 빠지는 머리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이제 사진 촬영을 통해서 전체 상태를 파악하고 경과를 보게 되고 확대경 검사를 통해서 예. 이제 모발의 밀도, 굵기를 정확하게 체크하게 되는데 좌측의 정상 부위에 비해서 우측 탈모 부위의 변화가 뚜렷하게 네. 온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비교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빠진 머리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해서 혹시나 다른 종류의 질환이 아닌가를 예. 이렇게 감별하게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뿌리 부분인가요? 예, 아니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아. 휴지기 탈모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그러니까 문진부터 시작해서 현미경 검사까지 아주 정밀하게 네. 검사 과정을 거쳐서 탈모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별하게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안타깝게도 탈모가 벌써 시작이 됐고 진행되고 있다. 자, 알았다면 뭐 빨리 치료하는 게 방법이겠죠. 예,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치료 들어가나요? 그 먹는 약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약이 기본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안드로겐을 합성 억제시키는 성분이 이제 피나스테리드 그리고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 약제는 어떤 치료 효과뿐 아니고 그 안전성에 있어서도 검증이 된 약제입니다. 또한 바르는 약제가 있는데요. 그 미녹시딜이라고 해서 이 약은 원래 경구제로 고혈압 약으로 사용되었던 약입니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서 다모증이 다수 발견이 되어서 다모증이 오히려 많이 털이 난대요. 많이 나는 거죠. 어디에 많이 나요? 일단은 뭐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비특이적으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서 예. 그 부분을 이용해서 도포제로 개발된 약이고요. 네. 그래서 경구제와 도포제를 함께 쓰면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가 경증 혹은 중등도 정도 됐을 경우에는 이 약제 치료로 충분하지만 네.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이런 약제뿐 아니고
모발 이식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약이라는 건 사실 또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또는 부작용이 어떨지 바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우선 그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대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호전의 소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치료 전후 사진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예.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난다고 많이 보실 수가 이렇게 있겠는데요. 채워진 모습이 보이시죠? 예. 예. 이게 나이에 따라서도 치료 효과가 다르거나 하진 않아요? 뭐 20대가 더 치료가 잘 된다든지. 큰 차이는 없지만 젊을수록 조금은 더 호전이 더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사진 보시면은 실제 뭐 3년 정도 그리고 7년 정도 이렇게 치료 받으시는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 치료를 잘 유지하고 예. 계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10년 이상 약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큰 문제나 안전성에 어떤 이상은 크게 없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서 이제 남성형 탈모의 유형 그리고 이제 치료 방법, 먹는 약, 바르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성형 탈모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어떤 증상인지 들어보시죠. 아기 놓고 출산 후에 탈모가 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예, 그때도 이제 좀 병원 치료를 좀 받고 그러다 괜찮아졌다가 40대 한 중반쯤에 그때 또 탈모가 조금 시작됐어요. 조금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건 괜찮은데 이제 타올로 닦을 때 그때도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위에 가장자리라고 하죠. 그쪽으로 시작해서 앞머리까지 거의 보기 싫을 정도로 진짜로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앞쪽을 중심으로 많이 빠지셨어요, 머리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혹시 아시죠? 부분 가발파는 거 아시죠? 예, 중년 그 어머니들께서 여기 정수리 부분에 진짜 머리 이렇게 허연 거 싫으시다고 거기 뭐 홈쇼핑에서도 막 팔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만큼 여성형 탈모는 이 정수리 부분 이쪽이 허옇게 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하고는 달리 모발선은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 전두부, 앞쪽 머리나 정수리 부분에 머리카락 밀도가 떨어지고 가늘어지는 정상과 비교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네. 여성형 탈모는 그 루드비히 분류법에서 3단계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남성형 탈모와는 달리 완전한 대머리로 진행하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머리까지 다 빠지고 이런 경우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 남성형 탈모와는 달리 여성형 탈모에서는 그 남성 호르몬의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탈모가 심하게 오시든지 네. 생리불순이나 그 채모 증가 혹은 심한 여드름이 동반된 경우에 있어서는 혹시 동반 질환이 없는지 그런 호르몬 그 검사 등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에서 탈모가 나타난다든지 네. 생리불순,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어쨌든 그 호르몬 균형이 깨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유형이 좀 다른 거와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치료 방법도 그러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일단은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약간의 제약이 조금 더 있습니다. 아, 예. 우선 그 여성형 탈모에서는 그 공식적인 치료 방법은 그 미녹시딜 그 도포제이고요. 아, 바르는 약이 기본이네요. 앞에 남자는 먹는 약이 기본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치료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 그 두피의 모발의 그 밀도 그리고 그 부피가 조금 증가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경구제 같은 경우는 그 여성에 있어서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 그리고 그 가임기 여성에서는 그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이외에
그 성장인자 주사법이라든지 저출력 에너지 치료와 같은 다른 보조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남성용 탈모 먹는 약이요. 네. 사실 그 가임기 여성은 만지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네. 그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뭐 여자들은 먹는 약이 기본이 아닌 겁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예. 그 실제 그 효과 면에 있어서도 조금 남성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떨어지기 것으로 되어 때문에.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가임기 여성의 경우는 어쨌든 약 복용은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네. 모두 이제 증상이 심하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에 그 씹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예, 연예인들 중에서도 많으시고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이 이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모발 이식은 그 뒤쪽 부위,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모낭을 채취를 해서 예. 그 모낭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그 탈모 부위로 이렇게 옮겨 심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치 그 모내기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조금 비슷하죠. 떼어서. 근데 저게 이렇게 채취한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건 괜찮아요? 이 부분은 그 봉합을 하게 되면은 예. 그 선형에 그냥 자국만 남고요. 아, 이제 머리로 덮이기 때문에 예. 이제 눈에 크게 띄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그 앞쪽 그 모발선을 재건한다든지 네. 전체적인 밀도를 이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와, 수술 12개월 후에 확연히 다른 분이 되셨는데 같은 예, 분 그렇죠.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옮겨 심을 수 있는 모낭의 개수가 예. 이제 제한되어 있고 환자들이 대부분 그 수술 자체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고 좀 네.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죠. 혹시? 그래서 어떤 수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제 환자의 나이나 모발 상태 그리고 뒷머리의 그 밀도나 양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수술 후에도 먹는 약 그리고 바르는 약은 같이 병행을 해 주셔야 네. 그 수술의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성형 탈모도 이렇게 상당히 많고요. 또 중년 여성에게는 탈모가 진짜 말 못할 고민 중에 하나잖아요. 혹시 탈모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 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좀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아, 실제로 그러신가요? 얼마나 빠지세요? 머리 감을 때 네. 그냥 손이고 새까맣게 빠지는 거 보면 이렇게 빠지다가는 대본이 되지 않나 걱정도 예. 되고요. 아, 지금은 뭐 수치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나니까 이 정도는 되겠죠. 예. 방에도 보면 머리카락이 제 머리카락밖에 없어서 네. 이것도 탈모 증상인가 걱정됩니다. 예. 평소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져서 걱정하시는데요? 여자분들이 머리카락이 주로 기시기 때문에 같은 개수가 빠져도 그 양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 뭐 집안에 너무 머리카락이야. 하지만 사실은 남자들도 많이 빠지는데, 예,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양만 보고 막연하게 막 불안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그 개수를 한번 세알아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요? 예. 그래서 100개인지 아닌지? 예. 그래서 실제로 세알아 보면 이제 그만큼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세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예. 오늘 하루 한 날 잡아서 한번 세심하게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혹시 또 뭐 걱정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네. 원래는 머리가 좀 숱이 많고 굵고 참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이게 항상 그렇게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숱이 없어지고 가늘어지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그게 한 있으셨어요? 40대 후반에 예. 항상 그렇게 빠지니까 빠지는갑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 민간요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그걸 발라보니까 좋더라고 해서 네. 한번 발라봤거든요. 뭘 바르셨는데요? 그 뭐 어성초하고 녹차, 뭐 어성초? 자소엽, 녹차? 자소엽. 자소요? 예. 그래서 그걸 발라보니까
머리 빠지는 거는 덜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머리 나는 거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두피 이것을- 직접 바르셨어요? 네.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한 3개월 정도 발랐는데 빠지는 거는 확실히 좀 덜해요. 네. 근데 이걸 계속 발라도 괜찮은 건지 부작용은 없는 건지 자, 숱한 질문 받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성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문의가 있기는 하신데요. 예. 일단은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검증된 그런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여성형 탈모 치료에 있어서 일단은 단기간에 어떤 효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닌데 네. 이제 효과가 빠르지 않으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 검증된 방법으로 적어도 1년 정도 꾸준하게 한번 치료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주변에 뭐 카더라가 정말 많잖아요. 이 탈모와 관련해서는 뭐 이러면 빠진다, 이러면 안 빠진다, 난다, 안 난다. 저도 정말 숱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예. 검증된 방법만 좀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사용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 탈모에 관한 것은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탈모에 관한 오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한 3가지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질문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아이고. 모공이 막혀서 머리카락이 빠진다. 자, 이런 질문 실제로 많이 받으시죠. 이게 과연 근데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탈모 환자분 대부분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오시는데 모공이 막혀서 머리가 빠지는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예. 하지만 탈모는 그 하부 진피 혹은 그 피하 지방층과 같이 깊은 데 위치해 있는 모낭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네. 탈모가 진행하면서 그 모공의 크기가 작아져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막혀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X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모공에 막혀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자, 탈모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자, 2번째 보겠습니다. 탈모 질환이 있으면 다 대머리가 된다. 예, 우리 왜 시험 볼 때 모두 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자, 정답은요? 예, 당연히 X겠죠. 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다들 웃으셨는데 예.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은 이 부분을 걱정을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다 빠질 것 같다, 나 대머리 대머리가 될 되는- 것 같다. 아, 그러네요. 정말 심각하시거든요. 예. 근데 일단 우선 살펴보았던 남성형, 여성형 탈모는 짧은 기간에 그렇게 대머리로 진행하지 않고요.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다른 탈모 질환에서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대머리가 되는 그런 비율은 아주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연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초기에 치료를 적절히 받으면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반대로 그냥 방치하면 장기간 그럼 대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 예. 예. 자, 3번째 보겠습니다. 머리를 자주 감거나 모자를 쓰면 머리카락이 빠진다. 자, 그래서 사실 머리 안 감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진짜 저도 많이 봤고 머리 감으면 네. 머리 빠져. 그래서 뭐 며칠에 한 번씩 감는다든지 그래서 또 모자를 쓰신다든지 진실이 뭐죠? 이것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실제 많은 환자분들이 머리 더 빠지는 게 겁나서 머리를 못 감겠다. 뭐 조금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심각하게 많이 하세요. 예. 하지만 그 머리를 감을 때 이렇게 힘이 가해져서 그 약한 머리라든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빠질 때가 돼서 빠지는 머리가 빠지는 것이지 이제 정상 머리가 이제 머리를 감는 중에 더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이제 모자에 대해서도 이제 꽉 끼는 모자만 아니면 그 모자 쓰는 것 자체가
그 탈모와는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그 탈모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머리를 안 감고 계시면 탈모가 더 진행되나요, 혹시? 꼭 그렇지는 그것도 않는데 아니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머리 감을 때 예. 이제 빠지는 양이 이렇게 계속 탈락이 되는데 이게 며칠간 안 감으시게 되면은 그 빠질 양이 한꺼번에 빠지시기 때문에 어, 한 번에 또 심해졌다 이런 왕창 빠지는 느낌이 예, 조금 들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사실 병원 가기 전에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뭐 개수도 이렇게 세보고 그런 그 방법이 좀 나와 있습니까? 자가 진단 방법? 예, 우선 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탈모량 측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연히 머리가 빠지면 이제 그 양만을 두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머리를 감으실 때, 말리실 때, 손질할 때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 그리고 자고 일어날 때 네. 그 자리에 빠져 있는 머리카락 개수를 직접 한번 세알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100개 이상이 된다 했을 하루에 때는 100개 이상이면 예, 그렇습니다. 탈모를 의심해 보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그 모발 굵기와 그 색깔을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이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그 문지르면서 머리카락의 그 두께를 한번 이렇게 만지면서 네. 그 느껴보시면 앞머리와 뒷머리에 이렇게 굵기 차이가 느껴지신다. 혹은 자세히 봤을 때 그 앞쪽 머리에 색깔이 조금 더 옅어진 것 연하다? 같다. 예, 예. 그런 변화가 이제 감지가 되면은 그때도 탈모를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 앞머리 뒷머리 차이가 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색깔도 뭔가 좀 투명하고 더 옅은 조금 색이다 옅고, 예. 그러면 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그 모발 견인 검사인데요. 네. 이것도 그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모발을 이제 잡고 이제 부드럽게 잡아 당겼을 때 그 모발이 5개 이상 아이고. 빠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탈모 증상을 네. 의심을 해야 되고요. 견인할 때도 아깝잖아요, 빠지면. 네. 그 외에도 이제 이전하고는 달리 머리 스타일링이 쉽게 너무 잘 된다 싶을 때 잘 그리고 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나요? 그게 실제로는 머리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모양이 잘 나는 예, 네.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서 내 예. 마음대로 되는 경향이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것들은 그 모두 다 자가 진단이기 때문에 음. 혹시나 이런 증상이 있고 의심이 되시면 네.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탈모에 대해서 뭐 진단과 정확한 치료 방법 또 남자 여자 차이 여러 가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해 주시죠. 네. 그 탈모는 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조기 하시면 충분한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탈모 증상이 있으신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겠고요. 네. 그리고 탈모 질환의 치료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치료받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좀 인내심을 가져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울러서 부탁 말씀드릴 것은 그 탈모 자체가 어떤 생명에 영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만은 환자 본인에게는 아주 큰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또한 많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적절한 치료를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적절한이 정말 중요한데 요즘에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방법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피부과 김효진 교수를 모시고 탈모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